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4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일단은 우리는 장사가 아니다. 이제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흐름도는 이렇고 이제부터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무제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업자 대출을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업자 대출이 정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내가 가진 자산, 자본에 보다 조금의 금융 비용을 지출하고 이거를 끌어와서 내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사업자 대출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고 여기 보시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자만 갖고 계시면 누구든지 여기에 회원가입하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다른 기관들하고 다르게 여기는 특이하게 상담 예약을 잡아야 돼요. 상담 예약을 어떻게 잡냐면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정해진 여기서 중진공에서 정해놓은 날짜에 들어가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상담 예약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끼리는 농담 삼아서 이제 아이돌 티켓 예매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담 예약을 잡으셔야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입니다. 네. 그래서 목적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장기 그리고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 지원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게 자금을 주고 싶지만 일단은 제외해야 되는 기업들,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외해야 되는 기업들을 일단은 제외하고 그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사업자들을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고문 찾아보셔도 되고요. 공고문 찾아보시면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중점 지원 분야가 뭔지. 그래서 혁신 성장 분야, 그림 분야, 뿌리 산업, 비대면 분야, 소재 부품 장비, 지역 특화 사업, 지식 서비스 사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사업, 유망 소비재 사업, 물류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건 매년 바뀝니다. 조금씩. 완전히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뀌지만 거의 대부분 작년이랑은 일단은 비슷하고요.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 도소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신용 대출 위주로 지원을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다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다다음부터 보시게 될 부분에는 이제 신보라던가 기보, 지역 재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는 보증서라는 걸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가 뭐냐면 이제 물적 보증처럼 집 담보 보증처럼 그 기관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증을 해줄 테니 너희들이 대출을 해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중진공은 실제로 여기서
나라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가장 저렴해요. 예상 규모는 5조 600억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신청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홈페이지, 온라인 홈페이지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금을 정책 자금을 받는다고 할 때 딱 크게 보면 두 가지 용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자금하고 운전 자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자금은 뭐 우리가 생산 설비를 구매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사업장을 뭐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이미 올라가 있는 건물이라던가 만들어지는 사업장을 매입을 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시설 자금입니다. 그리고 운전 자금은 실제로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거, 뭐 원부자재 구입, 아니면 물품 대금, 아니면은 뭐 인건비, 기술개발비, 임대료, 임차료, 뭐 임대 보증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운전 자금이라고 돼 있고요. 굳이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어느 기관이든 운전 자금을 받았는데 이걸 시설 자금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시설 자금을 받았는데 이걸 운전 자금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환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시설 자금은 아예 저희한테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대출을 받는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도인,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매도인 쪽으로 아예 그냥 돈이 직접 송금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운전자금 같은 경우, 운전자금으로 뭐 1, 2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부동산 사야지, 아니면 뭐 차량 구입해야지, 그런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란 거를 매년 하게 돼 있고요. 잘못하면은 전액 환수당하실 수 있고 그 뒤로는 아예 이런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원 제외 기업을 볼게요. 지원을 해줄게 기업만이고 니네는 지원을 못해요 라는 기업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빼고 나머지는 해준다는 얘기겠죠? 일단 휴폐업 중인 기업은 안 되고, 세금을 체납 중이시면 안 됩니다. 쭉 신용정보원에 회상파산 등 아니면 뭐 금융질서 분란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흥, 향락, 뭐 도박 관련된 것들, 부동산 투기 관련된 것들.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및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이라고 그래서 법무, 세무, 보건, 전문가 서비스, 뭐 금융 및 보험업 등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우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은 중진공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보통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나 이제 막 시작하는데 과연 여기 뭐 신청할 수 있을까? 근데 보시면 단 제조업 또는 중점 지원 분야, 아까 앞에서 보셨죠?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의 기준은 이따가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까지가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임직원 자금횡령 등 뭐 이런 거 관련된 업체는 안 해주겠죠. 그리고 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그다음에 뭐 부채 비율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총 부채가 얼마 있어요. 뭐 부채가 1억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들고 시작하는 돈 있잖아요. 자본금이 얼마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금 대비 부채가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게 부채 비율인데, 보시면 업종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한 부채 비율이 있는데 요거를 넘어가는 기업들은 안 된다,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이런 부채 비율 안 볼 거야. 상관없어.
라고 돼 있어요. 자, 업력 7년 미만이란 거는 뭐죠?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그 전 시간이었나요? 네, 창업의 의미. 우리가 왜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창업한 지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너무 우수한 기업도 해주질 않아요. 중진공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뭐 BB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견기업급이거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7년 이내 기업이고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그냥 일단은 뭐 시설 자금이든 운전 자금이든 거의 금액만 다르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년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창업 기반 자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그다음에 재창업 자금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기준금리는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래서 보통 기준금리에 뭐 0.3%를 더한다, 0.4%를 더한다, 아니면은 뭐 재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아예 기준금리로 해준다라고 돼 있죠. 기준금리가 가장 싸죠, 실질적으로. 대출이 엄청 저렴한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실제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뭐 1.75%, 1.9%에 2%가 안 되게 받으신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뭐 7년 이상인 기업들은 혁신성장 지원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력과 무관한 자금들 같은 경우는 뭐 개발기술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 뭐 특허나 아니면 정부 R&D 등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것들, 이런 거를 실제로 사업화한 기업들한테 주는 자금들이고요. 보시면 내수기업, 수출화 기업도 있고 수출 기업 글로벌화 자금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는 뭐 매출을 100%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일으켰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통하고 뭐 쇼핑몰을 하다 보니까 해외도 판매를 하게 됐네.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주는 자금이고요. 그래서 보면 수출 10만 불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수출 10만 불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10만 불 미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10불, 100불, 1000불도 실제로 수출을 한 게 되겠죠, 실적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수출기업 글로벌화는 이제 뭐 10만 불 이상, 단순 계산했을 때 뭐 한 1억 2천, 1억 3천 이상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자금들입니다. 그리고 뭐 기금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작년, 재작년, 올해 초까지는 코로나 피해 기업들이 가장 많았죠. 그런 거 관련된 자금들 해서 자금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받으실 때 공고문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KPI라고 하죠. 우리가 핵심 성과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같은 경우도 어떻게 줘야 되겠다라는 뭐 앞에서 보셨겠지만 중점 지원 분야는 더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공무원분들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기초적으로 딱딱 커트라인을 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평가 지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으면 빨리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안 맞으면 이제 뭐 순서가 밀린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점 지원 분야,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중점 지원 분야인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뭐 협동조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쭉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고용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산점, 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고용을 얼마 했고 금년도는 몇 명을 고용할 예정이고,
그래서 금년도는 왜 고용을 할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을 적는 부분들이 있었고 성과 공유라고 해서 일단 뭐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내일 채용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직원들한테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뭐 근로시간 단축 확약 기업인지 사회적 경제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나중에 사업을 쭉 하시다가 보시면 이제 인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회사는 특허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연구소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벤처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뭐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사회경제적 기업, 넷 NEP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자산권, 이제 특허, 실용신안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기관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 걸 받고 싶다. 나는 남들보다 더 좋게 받고 싶다. 빠르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나중에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비슷한 내용은 이따가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핵심 성과지표 KPI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대출 부분 말고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인데요.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비슷한 거예요. 지원 기간은 60일에서 90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팔았어요, 물건을. 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은 나중에 들어와요. 네, 이게 뭐 30일, 60일, 90일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해서 중진공에서 당신들이 판매를 하고 나면 구매기업에서 내가 먼저 돈을 매출채권 양도해서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 구매기업에서 내가 대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제도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단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